K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불이 났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불이 꺼졌으니 주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집안에 있어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내 방송을 들은 즉시 지시 내용과는 정반대로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방송을 믿지 않고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신이 믿는 생존 논리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논리란 바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인데요. 그 당시의 선장은 배가 침몰하고 있던 급박한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피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자리에서 이동하시면 위험하니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봉을 잡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을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선장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배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으며 반대로 선장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TV로 중계방송되었는데요. K는 이를 낱낱이 지켜보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방송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존 논리대로 전혀 망설이지 않고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서원입니다. K는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생존 논리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였는데요. K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논리를 만드는데요. 이를 자가 논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논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배우는데요. 우리는 왜 이러한 일반 논리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가 논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월호 참사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교육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바로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공권력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자가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학교에서 배운 일반 논리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고 이와는 반대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행동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반 논리에 따르는 것은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인데요.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기에 일반 논리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K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그는 세월호 참사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K가 떠올린 예전의 일이란 유교 사변 중에 있었던 인도교 폭파 사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사흘 만에 북한군은 의정부를 뚫고 서울로 진격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서울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의정부는 안전하며 북한군은 물러나고 있으니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집에 있으라는 거짓 방송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그 다음 날에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버림으로써 시민들의 피난길까지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 방송을 믿고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은 결국 탈출하지 못했으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탈출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월호 참사와 인도교 폭파 사건을 보면 정말 판박이처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그 안에서 세상 이치 또는 논리를 찾게 되는데요. K의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하여 그가 찾아낸 생존 논리가 바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K가 자신의 자가 논리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가 논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자가 논리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점차 자기 생각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K의 경우를 보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자가 논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자신의 자가논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는데요. 바로 자가논리에 대한 직접 경험을 쌓은 것이죠. 우리는 세상 일을 생각해 보면서 간접 경험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태원 압사 사건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가놀이를 대입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자가논리를 더욱 믿게 될 것이고 자기 생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가논리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어떤 사람의 자가논리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판단과 선택도 미리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타인의 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K의 위험한 상황에서의 자가논리를 이미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가 지진으로 함몰된 건물 안에 갇혔다면 그는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까요? 그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소방서나 경찰 등 어떠한 공권력의 도움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탈출할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을 하나만 더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직 싱글인 A는 결혼은 사랑보다도 조건이다라는 자가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에게 현재 살고 있는 B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C가 청혼을 한다면 그녀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우리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C를 선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사실 그녀가 자신의 자가놀이를 만들었던 순간 이미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가놀이를 알 수 있다면 타인의 생각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타인의 자가논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가논리의 생성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